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 낮 경기가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도 했는데 그냥 바로 하면 낫겠다 싶어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축도 11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챔피언십부터 뭐 라리가 그리고 세리에 그리고 어, 포칼 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이게 결승전이거든요. 이게 어, 웸블리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 이기면 승격합니다. 오늘 이기는 팀이. 자, 리그 성적을 보면은 썬더랜드보다는 셰필드가 좀 좋았죠. 승점도 그렇고 득실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단판이고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셰필드가 브리스톨을 3대0, 3대0으로 잡고 올라왔고 썬더랜드는 연장까지 가서 올라왔기 때문에 보다 쉽게 올라온 건 셰필드입니다. 하지만 썬더랜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승점이 셰필드는 좀 아쉽잖아요. 10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가지고 1, 2위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셰필드가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봐요. 이런 경기. 썬더랜드도 결성이니만큼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을 보면 셰필드가 훨씬 더 성적이 조금 더 괜찮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득점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납니다. 그래서 썬더랜드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 유력하지 않나. 무승부 보고 레알하고 소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소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컵 대회에 레알이 소시한테 이제 4대3으로 졌죠. 그래서 최근에 레알이 홈에서 뭐 전체적인 성적은 좋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레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겨도 우승 못합니다. 이미 바르샤가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고 소시도 마찬가지로 이겨도 순위 변동이 크게 없어요. 이긴다 한들 뭐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레알이 홈에서 유종의 미 거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소시가 지난번에 이제 오랜만에 승리도 했고 홈에서 원정이라 좀 빡셀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저는 레알 승 봅니다. 그리고 마에는 불안해요. 지난번 세비야 퇴장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요새 한 골차 승부도 꽤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졌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홈에서 소시한테. 그래서 레알 승을 보지만 마엔까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고배당으로 뭐 핸디무 정도 노릴만 하죠.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승에 뭐 핸디무 정도 고배당으로 이렇게 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볼로냐 제노아 가도록 할게요. 자, 볼로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로냐 같은 경우에 홈에서 제노아 상대로 최근 좀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20년도 이후에는 2무 2패로 아직 이긴 적이 없고 그래서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긴 하지만 상성에서는 좀 밀린다. 그리고 이 잠시만요. 아까 그걸 안 봤네. 레알. 아까 볼로냐 가기 전에 레알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결장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일단 공격에 좀 부상이 있더라고요. 벨링엄하고 호드리구가 일단 부상으로 빠집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소시도 부상이 있긴 한데 아주 최근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벨링엄하고 호드리구가 최근 부상이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소시가 좋다. 근데 이제 은바페라든가 비니시우스 다른 공격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꾸역꾸역 이길 것 같긴 해요.
한 골 차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로냐 제누아. 자, 순위가 볼로냐가 62점으로 8인데 이기면 라치오하고 승점이 같아지는데 사실 득실 차이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한 골 정도. 이러면은 컨퍼런스 쪽을 한번 노려볼 만한데 피오렌티나의 경기 결과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노아는 뭐 강등권에서 이미 멀어진 상황이라 동기부여는 볼로냐가 있다.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는 워낙 홈 성적이 좋다 보니 이 제노아라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공격이 한 명 결장이고 수비 퇴장도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볼로냐가. 뭐 볼로냐는 AC 밀란 잡고 우승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아주 좋죠. 근데 지난번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졌고 결국엔 하지만 다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노아가 최근에 뭐 나폴리 원정 비겼던 점 아니면 홈에서 아탈란타 상대로 2득점 그리고 최근 AC밀란전까지 득점이 3경기 연속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득점 사이드로 한번 노려볼 만도 하지만 글쎄요, 요거는 볼로냐가 그래도 홈에서 실점률을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요새 유벤 엠폴리 인테르전도 1대0으로 이긴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오버를 가야 될지 볼로냐 승을 가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제노아가 워낙 최근에 골을 좀 넣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득점이 진짜 오랜만에 넣은 거긴 해요. 원정에서 득점 자체가 거의 없긴 합니다. 제노아가. 그래서 이제 오버로 갈지 아니면 볼로냐 승으로 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요거는 일단 볼로냐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볼로냐 승에 좀 체크는 해두긴 할게요. 마지막 홈 경기라서 동기부여도 있기 때문에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레가네스하고 바야돌리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리가가 좀 중요하죠. 특히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강등 당한 게 아니에요. 바야돌리드는 확정이지만 이기고 에스파뇰의 경기를 지켜봐야 됩니다. 라스팔마스 바야돌리드는 이미 뭐 강등이 확정됐지만 레가네스만 아직 에스파뇰하고의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기고 지금 득실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에스파뇰이 지는 걸 바래야죠. 근데 홈이라서 좀 빡셀 것 같고 일단 레가네스가 홈에서의 성적이 원정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바이올리드의 원정 1승 17패면 뭐 무조건적으로 잡아야죠. 공격에 이제 결장 부분들도 있고 수비에도 그래서 뭐 결장 부분도 안 좋고 최근에 이제 레가네스가 라스팔마스 원정도 잡으면서 이제 기회를 살렸기 때문에 최근 레가네스가 이제 패배가 많이 없긴 해요. 무가 좀 많은 편이고 바이올리드는 지난 알라베스전도 졌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한 10연패 넘었죠. 11연패인데 원정에서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요거는 레가네스 승 봐야죠. 근데 배당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 아무리 레가네스가 좋아도. 왜냐면 그러려면 마인으로 이겨줘야 되는데 최근에 레가네스가 마인 승리가 없어요. 그리고 바야돌리드가 아예 무득점만 하고 득점이 없었던 게 아니고 뭐 최근에 대부분 한 골 차였고 원정에서는 AT 상대로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배당 대비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레가네스가 홈에서 뭐 다득점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제 오버를 가지 않는 이상 언더는 좀 애매하고 차라리 요 경기 오버 노리기도 좀 애매하네요. 언오버가 레가네스 승보지만 뭔가 이것도 레알과 마찬가지로 핸디모 쪽을 한번 고배당으로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에스파뇰하고 라스팔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스파뇰 라스팔마스 아까 뭐 라스팔마스는 이미 이 강등이
정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에스파뇰한테 찬물을 끼얹을 수는 있죠. 에스파뇰은 비기기만 해도 사실 강등당할 확률이 적긴 해요. 레가네스가 다득점을 하지 못하고서는 승점이 같더라도. 그래서 최소 지진 않아야 되는데 이기는 게 확실하긴 합니다. 자, 에스파뇰이 원래 이제 홈에서 강했는데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있다. 그리고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 승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수비에 한 명이 빠지다 보니 물론 라스팔마스도 뭐 경고 누적도 있고 미드필더 공격의 명단 제외된 선수들도 많고 기존에 파비오 실바의 부상 그리고 그나마 2위였던 뭐 하미레즈 그리고 모레이로 다 명단이 제외됐네요. 그러니까 골에 관여 많이 했던 그 공격 쪽에 부상 명단주에 빼면은 사실 라스팔마스가 이길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요거는 에스파뇰 지금 5연패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았거든요. 최근에 베티스한테 역전 당하고 바르샤한테 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홈에서는 쉽지 않은 팀입니다. 원정 팀들이 상대하기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라스팔마스가 이제 3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 보통은 대부분 한 골차로 많이 졌거든요. 라스팔마스가. 근데 공격 쪽에 명단 제외라든가 이 주축들이 다 빠지다 보니 결국엔 이길 가능성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적더라도 에스파뇰 승 봐야 된다. 그리고 마에는 글쎄요. 라스팔마스가 그래도 공격에 그 뭐 득점력이 없을 뿐이지 수비적으로 본다면 뭐 에스파뇰보다 실점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어요. 득점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마엔 보기는 좀 애매하다. 핸디무 쪽으로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레가네스나 레알처럼 완벽하게 핸디무보다는 에스파뇰은 그래도 뭐 최근에 4대0, 2대0 원정이긴 하지만 레가네스나 레알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마엔이. 그래서 그냥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보고 넘어가고 아르미니하고 슈투트 가도록 할게요. 자, 컵대회죠. 컵대회. 일단 아르미니가 슈투트를 많이 붙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주고받고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홈에서는 이제 슈투트 상대로 좋긴 했는데 이건 홈이 아니잖아요. 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아르미니는 레버쿠젠을 꺾고 올라왔고 슈투트는 라이프치히를 꺾고 올라왔는데 일단 둘 다 결장이 크게 없어요. 그러면 슈투트가 좋아 보이죠. 최근에 라이프치히도 잡고 아우크 지금 리그에서도 3연승 하면서 최근에 막판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아르미니가 3부 팀이거든요. 아무리 레버쿠젠을 꺾고 올라왔고 브레멘도 꺾고 올라왔지만 슈투트 상대로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뭔가 중립이기도 하고 이 컵대회 특성상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 결승전이라. 근데 이 슈투트의 공격 쪽에 보면은 물론 아르미니도 두 자릿수 득점자가 있긴 한데 슈투트보다는 그래도 그 임팩트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슈투트의 승을 보면 좋겠지만 배당 대비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저는 3.5 기준 뭔가 결승전 치고는 골이 안 날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슈투트하고 아르미니가 붙었을 때 보면은 언더랑 오버가 반반이긴 했거든요. (2.5면) 오버를 가겠는데 하필 3.5를 줘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슈투트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득점 많이 넣을 때는 많이 넣어서 이 오버 여부는 아르미니 골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르미니가 그래도 레버쿠젠과 브레멘을 이기고 올라왔고 얘네도 막판의 흐름이 거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생과계로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면 아르민이 이프렌을 보거나. 근데 이제 섣불리 이프렌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슈투트의 득점력 때문에. 해서 득점력이 폭발하면은 뭔가 이프렌은 좀 위험하다. 차라리 언업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거죠. 스코어가 만약에 2대 0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핸디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르미니가 골을 넣는다는 전제로 깔고 가면 언더보다는 오버 날 확률이 좀 크긴 합니다. 크긴 한데, 글쎄요. 이게 결승전 아니면 오버를 가겠는데, 결승전이기 때문에 쉽게 오버를 못 가겠다. 저는 언더를 보지만, 배당 대비 갈 경기는 아니에요. 물론 에스파뇰, 레가네스, 레알보다는 배당이 높지만 뭔가 좀 애매합니다. 포지션이 확실하게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AC 밀란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C 밀란하고 몬차. 뭐 몬차는 꼴찌죠. 뭐 얘네는 워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AC 밀란이 친선전 포함 홈에서 4번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로마전 퇴장으로 인해 볼로냐한테 컵도 내주고 지금 연패로 연승이 끊긴 시점에서 지난 경기까지 뭐 흐름이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한데 몬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미 꼴찌 확정이고 그리고 AC 밀란은 이기면은 뭐 7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컨퍼런스를 가기에는 승점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도 의미 없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는 거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난번 히메네즈 퇴장 그리고 축구 해제 그 부상 여부에 따라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레앙하고 플리시치는 뭐 딱히 결장 그게 없어서 AC 밀란은 좀 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팀적으로 볼 때는 뭔가 합이 잘 안 맞는 듯한 느낌? 뭐 이제 뭐 어디 다른 데로 막 이적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몬차가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라서 요건 AC 밀란 승 봅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적죠.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어요. 차라리 AC 밀란이 뭔가 그 최근에 홈에서 뭐 다득점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앞에 또 볼로냐 상대로 3대 1로 이긴 적도 있고 그래서 몬차 정도면은 가볍게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어렵네 오늘 경기들이.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그렇다고 마행 가기도 애매하고 언오버 가자니 3.5를 줘버려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고민되는데 그래도 몬차가 최근에 득점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인테르 상대로 2골도 넣었던 점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배당 대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오버로 AC 밀란이 다득점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막 좋아 보이는 오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은 너무 배당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알라베스하고 오사수나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알라베스 오사수나는 일단 오사수나가 상성에서는 완벽하게 좋습니다. 최근 20년도 이후에 4연승 즉 알라베스가 홈에서 4연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성은 너무 안 좋고 지금 보면은 승점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뭐 어쨌든 알라베스는 이겨도 큰 의미가 없는데 오사수나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라요하고의 이제 파리 싸움인데 더 나아가서는 셀타비고가 진다는 전제하에 오사수나가 이기면 7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파나 컨퍼런스를 노릴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득실은 셀타한테 밀리지만 그 라요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즉 셀타도 이기면 자력으로 이제 유로파 확정이긴 한데 라요하고는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알라베스 홈이라 좀 힘들겠지만 오사수나도 원정에서 나름 득점력이 좀 있습니다. 홈의 알라베스보다는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뭐 공격에 딱히 결장도 없고 그래서 알라베스가 최근에 뭐 발렌도 잡고 바이오돌리드 그리고
홈에서는 AT랑도 비기고 뭐 소시. 그래서 대부분 언더예요. 알라베스는 최근에 이기든 지든. 그리고 오사수나는 원래 홈 성적이 좋았는데 최근에 뭐 4연승도 했고 뭐 원정이 홈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티스랑도 비기고 비아레알전도 2골 넣은 거 보면 최근에 AT 에스파뇰 상대로 다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원정이긴 하지만 홈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오사수나 승무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걸려있는 게 없으면 딱 무승부 보면 딱 좋거든요. 근데 오사수너가 이기자고 하는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컵대회 나가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결국 토트넘도 이제 리그 순위가 안 좋긴 했지만 그 진출권을 그 전 시즌에 땄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이제 리그 버리고 이제 유로파에 올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사수나 승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한 6대4 정도로. 알라베스가 쉽진 않긴 해요. 대부분 졌던 경기도 한 골 차였던 거 생각하면은 비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최근에 오사수나 득점력이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승무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헤타페 셀타 비고 가도록 할게요. 자, 셀타 나왔죠. 셀타도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셀타는 자력으로 이제 유로파를 지킬 수는 있는데 라요 오사수나가 다 이기면서 본인이 지면 그냥 컨퍼런스뿐만이 아니고 그냥 아예 컵대회 자체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1점도 안 돼요. 1점도. 비기는 순간 나머지 다 이기면 끝나는 거니까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헤타페는 이제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이 있는데 뭐 수비에 부상도 한 명이 있고 최근에 셀타는 그나마 최근이 이제 부상 쪽 한 명이지 거의 없어요. 이러면 결장 부분도 셀타가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 길 바쁜 셀타 입장에서는 좀 해볼만 하다. 그리고 뭐 헤타페가 셀타 상대로 최근 홈에서 연승 중이고 전체적인 홈의 성적도 셀타 상대로 강합니다. 강하긴 한데 최근에 홈에서 좀 부진하고 있거든요. 헤타페가 지금 4연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1득점 이상 잘 못하고 있고 그때 AT전도 사실 극적으로 역전한 거라서 무승부도 더군다나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라이오한테 셀타가 지긴 했지만 원정에서 레알전 2골, 뭐 바르샤 3대1로도 역전했던 상황이 있었고 그 전에 승리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래도 헤타페보다는 셀타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셀타비고 승무 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최소한 질 것 같진 않아요. 셀타가. 그래도 저는 그 득점력을 보고 셀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차이가 물론 실점이 적긴 해요. 헤타페가. 근데 그러려면 최근에 실점이 홈에서 아주 적어야 되는데 레알전이 오히려 적고 뭐 빌바오, 라스팔마스, 뭐 비아레알 실점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막 2골 이상씩. 그래서 셀타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셀타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요하고 마요르카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일단은 해축 먼저 마무리하고 조합을 짜보고 난 다음에 별로다, 뭐 괜찮은 조합이 안 나온다 하면은 미축을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조합 먼저 보내고 이따 밤에 잠깐 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새벽에 마감되는 게 아마 한 경기인가 2경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 MLS가 대부분 아침 마감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석을 해보고 뭔가 시원치 않으면 미축도 가고 뭐 굳이 미축을 안 가도 될 것 같다 하면은 해축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아예 건너뜁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갈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라유하고 마요르카. 자, 라유도 걸려 있는 게 있죠. 본인들이 잠시만요. 지금 본인들이 이기면은 그래도 불확실해요.
오사수나가 몇 대 몇으로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셀타도 자기들보다 한 점이 높기 때문에 자력으로 유로파는 힘듭니다. 상황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기도 마요르카는 이겨도 딱 50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한데, 득실도 라요가 조금 더 앞서 있고, 특히 홈에서 패배가 많지 않은 라요거든요. 물론 마요르카도 원정에 무승부 없이 좀 승패로 많이 갈리긴 하는데, 일단 경고 누적이 한 명이 있긴 합니다. 미드필더 라요가.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비 쪽에 부상 한 명, 이러면 거의 뭐 반반인 셈인데, 빠지는 걸로 봤을 땐 라요가 최근에 흐름이 좋다. 그러니까 홈에서 3경기 무패 중이고, 홈 어웨이 합치면 4경기 3승 1무. 셀타 원정도 이겼죠. 그 힘든 홈에서 베티스 비기고, 라스팔마스랑 헤타페도 이기면서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졌던 경기들도 에스파뇰전 빼면은 홈에서 쉽게 졌던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패배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 3연패, 지금 레알전도 역전패 당하고 헤타페까지 지면서 연패 중인데,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마요르카도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원정 마요르카를 보시면 15골, 뭐 적은 건 아닌데 많다고 볼 수도 없죠. 라요 홈 득점에 비해서. 그래서 요 경기도 라요도 뭐 최근에 2득점씩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마요르카 생각하면 언더 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언더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라요가 또 최근에 다득점을 몇 번 하다 보니 마요르카도 지금 3경기 연속 골 중이라 뭔가 골이 터지면 오버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일단은 라요가 홈이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도 있고 라요 승, 그리고 만에 하나 뭐 마요르카의 역배라든가 아니면 뭐 라요가 이기더라도 1대0보다는 2대1 이런 스코어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뭔가 오버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라요 승무로 보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괜히 오버 갔다가 1대0으로 끝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마요르카가 은근히 1대0으로 진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최근에 바르샤 원정, 지로나 원정, 그리고 발렌시아 원정까지 다 0대1패라서 승만 보는 게,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PSG하고 랭스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축은 별로 오래 안 걸렸습니다. 한 30분도 안 걸렸는데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늘 굳이 뭐 조합이 안 나오면 억지로 갈 필요는 없고, 내일 경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 PSG하고 랭스 갈게요. 이거는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그래서 또 중립에서 열리고, 지금 보면은 랭스는 칸, 그리고 PSG는 덴케르크를 꺾고 올라왔는데, 일단 결장이 없다는 게 큽니다. PSG. 그리고 PSG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테르전도 경기가 좀 남아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랭스도 결장이 크게 없긴 합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파리가 질 확률이 안 보인다. 왜냐면 파리가 유독 랭스한테 최근에 좀 못 이기긴 했어요.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데, 어쨌든 이건 홈 경기가 아니란 말이죠. 홈 어웨이 포함해서도 파리는 이제 랭스만 만나면 최근 5경기 중 4번을 비겼거든요. 거의 물을 캔다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진 적은 없긴 합니다. 최근 5승 5무로. 그래서 일단은 파리가 뭐 지지 않을 거란 전제를 깔고 가면 랭스 프렌 쪽은 안 보겠죠. 배당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제 마인을 어떻게 가느냐. 1마인 2점, 2마인 3.5마인까지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챔스를 아예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리그 우승했지, 컵대회까지 우승하고 챔스까지 가면 트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컵대회라고 뭐 챔스 생각한다고 살살 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강인부터 시작해서 아마 나올 확률이 높은데,
모르겠어요. 또 컵 대회라서 주전들 쓰고 이제 나중에 쓸지 아니면 아예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8위 승 쪽 봅니다. 랭스가 아무리 최근에 뭐 릴스라든가 릴스래 릴하고 니스 둘 다 한 골 차였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뭐 리옹이나 모나코한테는 대패를 하긴 했는데 랑스 원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그래도 그 한때 뭐 무득점이 엄청 많았던 그 시절보다는 지금이 낫다. 승리도 좀 챙겨가고 최근에 또 다시 승리가 없긴 한데 근데 파리는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요. 득실도 그렇고 결국 선제골 먹혀도 오세르전처럼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라서 요거는 파리 승 배당 대비 메리트 없으니까 마엔 승까지 보고 1마엔 저는 잠깐만 3골 차로 이긴 경기가 얼마나 있지? 파리가 그래도 은근히 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뒤에 그 전의 경기들이라 아주 최근에는 몽펠리에밖에 없긴 하네요. 이러면 일단 1마에는 보고 2마에는 좀 고민을 해봅시다. 요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3대1 스코어가 나와야 되는데 저 3골 차 이상 4대1 3대0 근데 랭스가 한 골만 넣으면 그게 너무 힘들어져서 2마인을 갈 바에는 차라리 언어보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랭스도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1마인까지만 봅시다. 1마인 그리고 2마인 보기보다는 3.5 오버로 보죠. 오버로 이거 오버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랭스가 그래도 뭔가 골 넣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상성은 무가 많단 말이죠. 오버를 가야 되나? 다득점 무승부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2대2 이론 스코어로 오히려 지면 뭐 아싸리 3대1 4대1로 지든가 그러지 박빙으로 가면서 1대1 2대1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게 단판이라서 걸려있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랭스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전 차라리 랭스가 선제골을 넣더라도 파리가 결국엔 역전하면서 우승할 것 같거든요. 이러면 오버 봅니다. 오버. 그냥 제일 좋은 거는 1마엔 배당이 좀 구리긴 하지만 그리고 배당 대비 노릴만 한 거는 3.5 기준 오버. 2마엔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뭔가 스코어가 3대1 정도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 이 핸디무기 때문에 아까 레알과 레가네스와는 다르게 여기 그냥 마엔이 좀 애매해서 핸디무를 노려보면 좋겠다 한 건데 파리는 마엔은 가능하지만 2마엔은 좀 애매하다. 그런 느낌이라 오버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핸디무는 아마 못 갈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마엔이.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3.5 오버를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3대1로 이겨서 핸디무가 나올 수도 있지만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라 뭔가 이 핸디 쪽은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축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좀 일찍 이따가 이제 제가 조합을 짜보고 조합이 괜찮으면 미축은 건너뛰고 조합이 영 시원치 않다 그러면 분석을 다 하고 조합까지 다 보낸 다음에 이따 저녁이나 밤쯤에 어차피 미축은 한 경기일 거예요. 아마 한두 경기 빼고 이제 내일 오전 마감이기 때문에 좀 늦게 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해축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금 경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방종하고 한번 스코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